베트남 다낭 3박 4일 패키지 여행 단돈 32만원, 항공, 호텔, 식사, 일괄 포함. 항공권만 해도 30만원인데 여기에 호텔, 식사, 관광까지?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쌉니다. 오늘은 그 초저가 패키지 여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싸다고 갔다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됐는지 그 구조를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초저가 상품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투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상품 가격만 놓고 보면 원가보다 싸죠. 여행사에서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의 24년 매출은 5,100억에 25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네요. 모두 투어의 경우에는 24년 매출 2,400억에 영업이익 34억이죠. 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손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만 보면 적자가 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여행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국내 여행사들이 흑자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다낭 3박 4일 32만원짜리 상품이 있다고 할게요. 여행사의 경우에는 비행기 값을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낮게 예약할 수 있죠. 그래서 항공료가 약 25만원, 호텔 8만원, 식사 교통비 10만원, 가이드, 보험, 운영비까지 5만원 치면은 기본 원가가 48만원이 넘습니다. 이러면 항공 여행사는 적자를 보는 것 같죠. 그러면 진짜로 여행사가 손해를 볼까요? 아니요. 겉으론 마이너스지만 실제로 손해는 한국 여행사가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투어를 진행하면 여행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한국 여행사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여행사는 손님 모집만 하고 그 손님을 현지의 여행사인 랜드사에게 넘겨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사들은 모객까지 끝낸 다음에 랜드사의 고객을 넘겨버리는 순간 모든 역할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정, 식사, 숙소, 수익은 모두 랜드사의 담당인 거죠. 즉 마이너스 투어의 마이너스는 한국의 여행사가 아니라 현지의 랜드사가 감당하는 적자라는 말입니다. 여행사는 항공기만 예약하고 나머지의 일정은 모두 랜드사에서 처리하는 구조인 거죠. 이 랜드사들도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투어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랜드사들은 손님을 받아서 호텔, 차량, 식당, 가이드, 입장료까지 전부 지불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행사로부터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걸로는 운영이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랜드사는 반드시 현지 수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가이드 경비, 선택 옵션, 쇼핑센터 방문인 거죠. 먼저 가이드 경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이드 경비는 대부분 여행 상품을 예약하기 전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경비는 가이드가 의무 경비처럼 안내하는데 보통 1인당 약 40달러 정도입니다. 이거는 여행사의 수익은 아니고 현지의 가이드 월급과 버스 대절비 등의 운영비로 쓰이죠. 하지만 여행객 입장에서는 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에도 사실상 강제로 지불해야 되는 팁이 되는 셈입니다.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야금야금 지불해야 될 돈이 점차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가이드 팁 외에도 선택 옵션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게 진짜 큰 덫입니다. 가이드가 마치 선택 관광인 것처럼 말하지만 일정상 불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마사지가 30달러고 바나일 테마파크가 70달러, 랍스타 특식 50달러 이런 식으로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옵션 비용이 보통 1인당 200에서 30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이 선택 옵션이 가이드와 랜드사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이 선택 옵션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버스에서 대기하거나 호텔에서 대기하는 등 여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비용을 대부분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 비용은 대부분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여행표에서 보면은 바구니배가 30불로 되어 있는데 해외 여행사 사이트를 좀 찾아보면 5,000원 정도 하죠. 현지에서 직접 예약하는 것과 약 6배에서 7배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뭐 랜드사 입장에서도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야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고착화된 형태가 된 거죠. 거기에 식사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게 됩니다. 현지 랜드사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이드는 랜드사와 제휴가 되어 있는 식당 위주로 방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식대가 10,000원으로 잡혀 있다고 하면은 식당에서는 가이드가 손님을 단체로 데려왔을 때 손님당 약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할인하거나 랜드사에 페이백을 해줍니다.
식당은 고객을 얻고 랜드사는 페이백 수익을 얻고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 속에서 관광객들의 식사 만족도는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뭐 모든 저가 패키지 여행이 이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런 구조예요 사실. 마지막으로 쇼핑을 통해서 랜드사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베트남 저가 패키지를 방문하게 되면은 항상 침향 매장, 루아커피, 노니, 자파점을 계속 돌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쇼핑센터에 방문 일정이 잡히죠. 그래서 가이드는 여행객들이 현지의 야시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패키지에 껴있는 자파점에서 물건을 사도록 유도합니다. 이게 전부 다 랜드사 수익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쇼핑센터에서 여행객이 물건을 사면 그 돈의 30에서 50%가 랜드사로 페이백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페이백 수익의 약 60% 정도는 가이드 수익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런 구조 때문에 패키지에서 방문하는 쇼핑센터의 물건들은 대부분 비쌉니다. 한국에서 산다고 생각해도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죠. 참고로 침향 같은 경우는 3개월치를 1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쇼핑 수익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침향 3개월치가 1000불, 약 하나 140만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침향 매장에서 여행사에 약 70만원 정도를 커미션으로 지급합니다. 그 중에 약 60%, 42만원은 가이드의 몫이 되는 거죠. 단체 20명 중에 3팀만 침향을 구매해도 가이드의 침향 쇼핑 수익만 12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쇼핑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침향이 사실 인간에게 효과가 좋다는 논문이 크게 없는데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되는 건지 싶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침향 같은 것 좀 제발 그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패키지에서 가는 자파점에서는 노니 같은 것들을 팔죠. 다들 비싼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가이드 고생하는 거 보여서 대부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소비하고 오시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낭 패키지 여행을 처음에는 32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쇼핑을 하나도 안 했다는 가정하에도 가이드 팁 5만원, 선택 옵션 35만원, 기타 경비 약 10만원 정도 가정했을 때 82만원 정도까지 사용하게 되네요. 처음엔 엄청나게 싸다고 생각했지만 보면 막상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어느 정도 소비하다 보니까 싸게 여행 오려 했다가 결국에는 쇼핑에서 40에서 50만원씩 지출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140만원짜리 침향이라도 구매했다가는 32만원짜리 패키지 여행이 200만원 이상씩 지출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값도 안 나올 정도로 저렴한 패키지 여행들은 가이드가 쇼핑을 하게끔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면 서로 괜히 기분 상하죠. 가이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쇼핑센터에서 여행객들에게 제품을 꼭 구매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쇼핑 수익이 없으면 가이드의 일당도 거의 없게 되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장해서 제품을 구매하게끔 유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저가 패키지 여행에서 이런 쇼핑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클레임도 자주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기분 좋게 쉬러 갔던 여행객들이 오히려 기분이 상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빈번했죠.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효도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을 해외여행을 보냈지만 쇼핑센터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오히려 관계가 나빠졌다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여행사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사실 이거는 조금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여행사들은 왜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가 패키지 상품을 유지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싸야 팔리니까요. 같은 베트남 다낭 여행이라도 32만원짜리 패키지 여행은 꽉 차고 129만원짜리 여행은 한산합니다. 129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은 랜드사가 정당한 업무 비용을 받고 가이드들이 정상적인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체 가이드 팁과 쇼핑, 선택 옵션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고 외면당하기 쉬운 게 현실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다낭인데 싸면 좋지라고 생각하면서 저가 여행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행사들은 경쟁을 하듯이 가격을 또 낮춥니다. 결국에는 또 원가 이하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 손해는 랜드사와 여행객들이 메우는 구조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저가 패키지 구조에서 손해를 보는 건 딱 세 그룹입니다. 먼저 현지 랜드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죠. 혹시라도 쇼핑이나 옵션이 안 팔리면은 바로 적자가 나는 구조니까요. 이렇게 적자가 나면은 가이드들도 수익이 없게 되고 무료 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죠. 그리고 그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싸게 왔지만 보고 싶지도 않은 쇼핑센터를 갔다가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은 결국엔 여행을 싸게 왔다는 거는 현지에서 더 쓰게 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추가 비용들은 결국에는 쇼핑, 가이드 경비, 옵션 비용의 형태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여행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료도 안 나오는 제품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피하세요. 이것들은 가이드들이 어떻게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할 건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물론 이런 저가 패키지 여행들이 쇼핑을 단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싸게 다녀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원치도 않은 곳들을 자꾸 방문해야 돼서 좀 피곤합니다. 뭐 물건 하나도 안 사면 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분 좋게 여행 가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가 패키지 여행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저가 패키지 여행이 좋을지 노옵션 노쇼핑 투어의 비싼 패키지 여행이 좋을지는 충분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각 상품들의 장단점이 뚜렷하죠. 그래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 현명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린걸음이었습니다.